안녕하세요. 부동산 명주아입니다. 자, 우리 정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6.27 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련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은요, 실제 언론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서울 아파트 일주일 사이에 계약 취소가 250억 건이다. 약발이 이제 먹히고 있다. 덧셈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 많잖아요. 또 특별히 특정 무슨 자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금 아우성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암울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저로 느끼는 것은 조용한 시장이다. 다들 웨이트 앤 씨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수 있겠습니다. 또 시서거래 관련해서 실제 그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6월 27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서울 아파트 총 거래 건수가 1378건이에요. 그중에 해제 건수가 129건이라서 해제 비율이 9%에 해당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서울시의 아파트 총 거래 건수는 44,320건에 해제 건수는 3,558건으로 해서 해제 비율이 8%입니다. 그러면은 9%와 8%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다. 6.27 대책 때문에 해제 건수가 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더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재명 정부 때 유적기철 이후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날 국민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번 대출 규제는 맛배기에 불과하다. 정말 많은 내용의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국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주식이 부동산 시장을 대체하도록 하겠다. 자, 이런 두 가지 요인을 같이 포함해서 정책을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 발언을 생각하면은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도돌이표 정책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재명 정부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습니다. 투자의 프레임을 전환하겠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가 핵심적 아파트가 가장 투자처로서 확실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을 이제 주택은 거주, 투자는 주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데, 부동산 투자 매력도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그 다음 전세 대출도 우리가 DSR을 강화에 따라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이 풀리고, 또 전세가가 높은 전세가를 통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런 영향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또 거래소도 강화해서 우리가 계속 물건을 팔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보유세는 강화되 거래세는 약하는 이런 정책들을 서로 믹스업해서,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불시에 광범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도 동시에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투자 프레임 전환 정책이 성공한다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주식거래 양도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 또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을 대폭 참여해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 대통령 공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5천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 프레임 전환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주식시장의 성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더해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6.27 대책 이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까? 이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은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자, 하락 요인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이 가행됐다거나, 아니면 국내적으로 위기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급격한 금리가 인상이 연달아 났을 경우, 이런 게 하락 요인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객관적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런 하락 요인이 발생할 상황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승 요인은 오히려 더 요새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보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사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도 내년 말까지는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표할 정도니까요. 여기에 또 민생 경제를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높을 건설 원가도 상당히 시장 압박력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시장 상황은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저금리에다가 유동성 풍부한 것은 똑같지만은 공급률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급이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공급마저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상황은 더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오거나 그 규제는 일시적인 거고 계속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정한 때 급매물 나올 때는 바로바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해 세금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